안녕하십니까. 안세현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. 오늘 이제 411강이에요.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. 이게 이제 이번 달 4월 말에 이제 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세무조의 핵심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모든 게 이제 중소기업이 되면 특별세액 감면이건 창업 중소기업이겠네, 에너지 관련 신성장 중소기업이든 일반 기업의 한 50% 정도로 많이 감면해 준다.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데, 세무조정에서 우리가 뭐 송금산입, 입금불산입 뭐 이런 거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니까, 또 중소기업은 비용이 좀 간단해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송금불산이, 입금불산이 될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액 감면 위주로 특히 창업 중소기업에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것은 역시 우리 안사재행전 2021년 3월 30일자 중에서 4지에 이렇게 제가 한 페이지를 잘 요약했어요. 그래서 원전이 여기 있으니까 잘 보시고 착각하시기 바랍니다. A4로 뽑아놨으니까 보시면서 봅시다. 이건 뭐 내용 문자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읽다시피 하겠습니다. 자, 체크리스트로서 핵심 사항.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, 즉 여관, 주점, 요후에 오락, 유행 같은 이런 거 소비성 이외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된다. 물론 저희 회계법인 같이 변호사 법인 같이 이렇게 전문직 서비스업은 안 됩니다. 사실 우리도 굉장히 노동지배학적인 사업인데도 안 되는 이유가 왠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사업주한테 혜택이 간다고 해서 아마 그게 억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해줍니다. 자, 매출액은 업종별로 이제 405에서부터 1,500억까지, 1,500억은 사실 굉장히 큰 회사죠. 근데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. 3천억 이하까지는. 대기업과 독립적인 관계야. 대기업의 하청회사들은 아무리 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여기 말한 혜택적 중소기업에 하장이 않는다는 얘기죠. 자산총액은 5천억 원 이하, 5천억이면 또 엄청난 것이죠.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기업, 세법상 중소기업이 굉장히 큰 회사도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. 그런 얘기죠. 자, 특별세 감면 비율은 중소기업 중에서 이제 소기업은 이제 수도권 외에 제조업이면 이제 총 세액의 30% 감면을 해준다. 수도권 제조업은 20%, 도매 서비스업은 10%를 해준다. 이게 소기업은. 그러나 소기업보다 좀 더 큰 중기업은 수도권의 제조업은 이제 저거의 반인 30%가 아니라 15%가 되고, 지식기반 사업은 10%, 도매업도 10%가 아니라 5% 이렇게 낮춰져서 돼 있다. 그러나 어쨌든 있다.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히 세액 감면이 무조건 있다. 이거는 이제 최저한세에 무조건 걸릴 정도로 거의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적용받으면 사실 중소기업은 더 이상 해당을 안 받아도 그냥 됩니다. 그래도 또 있는 게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. 창업 후 5년간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면 이제 수도권 내 지역이면 50% 감면을 5년간 해주고, 기타 지역은 100% 해주고, 일반 창업 중소기업이면 수도권 감면은 없지만 기타 지역은 50% 감면해준다. 이런 얘기죠. 이게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어쨌든 50% 내지 100% 감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,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라 벤처라는 게 붙었어요. 그래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되는 것은 뭐 총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이 연구개발비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벤처가 확인되면 5년간 역시 50% 감면을 해준다. 그런 얘기고, 현재 벤처란 중소기업을 붙은 걸 말하죠.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이다. 그러면 이제 창업 후 3년 이내에 신기술 중소기업을 인정을 받으면 5년간 역시 50% 감면. 에너지 때문에, 에너지 절약, 신기술 이런 것 때문에. 신성장 서비스 중소기업이다. 수도권 가민업종 원역 이외에 창업한 중소기업이면 3년간 75% 플러스 2년간 50%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. 그런 얘기죠. 또 이제 소규모 창업 중소기업이다. 역시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라는 것은 연간 매출액이 4,800만. 이게 뭐 거의 매출액도 아닌데 뭐 이 정도 이내면 5년간 감면이 수도권 내 50% 이외에는 100%. 이거는 뭐 해당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다 이런 얘기죠. 그다음 고용 창출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추가 감면이 있는데, 일반적 우회 감면 비율이 있는 것 외에도 상시 근로자의 증가 비율에 대해서 50%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이제 감면 말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같은 게 있어요. 투자액의 3% 이렇게 해주는데, 이제 3%만큼 이제 투자액에 돈이 덜 들어간다. 그런 얘기죠. 중견기업은 보통 20%인데 이제 중소기업은 3%. 위기지원에 투자했던 10%가 되고, 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제 일반적인 것보다 10%씩 높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이제 위에 여러 가지 7, 8가지는
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, 즉 산출세액 나오면 거기다 30%, 50%, 100% 감면을 해주는 것이고, 기타 중소기업 혜택은 이제 최저한 수율이 7% 최저로 돼 있다. 이제 보통 중소기업의 일반 법인세율이 이제 2억까지 10%라고 치면 10%에 대해서 저기 있는 30%나 50% 감면받으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? 5%밖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7%의 최저한 세율을 해내기 때문에 저기는 감면을 제대로 적용받지도 못하고 이미 최저한세에 걸려요. 그렇지만 최저한세가 그래도 일반 기업보다 훨씬 낮은 7%로 돼 있다. 다른 기업도 12%, 13% 이렇게 돼 있어요. 접대배환도 기본 금액이 일반 기업은 1,2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3,600까지 셉니다. 3배나 돼요. 중소기업이니까 당연히 매출액도 주고 규모도 적어서 접대비가 적게 나가지만 비율로 볼 때는, 그러나 행위로 볼 때는 중소기업인 대기업한테 하청 납품하기 위해서 접대비용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3배나 인정을 해줬어요. 기본 금액을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것이 이제 중소기업이고, 또 법인세 분납 기간도 일반 기업은 한 달이지만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여력이 이제 없다고 봐가지고 2달이나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정도로 해서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안성혜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.